근데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뭐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품을 고르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에센스 샀는데 생각보다 머릿결이 개선되지 않죠? 좋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 게 맞나? 할 때도 있으실 거고, 써보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젖었을 때 발라야 되는 건지 말랐을 때 발라야 되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헤어 에센스를 구매하실 때는 손상도, 개인의 모발 두께, 커트 스타일, 개인의 취향 이것들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셔야 되는데, 구매하실 때 보면 아마 나의 취향 혹은 유명하니까 그런 이유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에센스가 안 좋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걸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셨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내 머리에 맞는 사용 방법을 알아가실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시면 내 모발에 맞는 제품 맞춤 설계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전문가들을 가리켰던 헤어 강사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헤어라는 파트는 이론, 실습, 그리고 제품 이렇게 같이 했을 때 교육의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제품의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비전문가들도 제품을 구매하실 때 제품이 좋아서 사봐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킨케어 고르시는 것처럼 헤어 제품도 그렇게 고르셔야 돼요. 진단을 하시고 그 모발 상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헤어살롱에 가시면 헤어살롱에서 고객님한테 맞는 제품을 제안해 드리기도 해요. 근데 모든 분들이 헤어살롱에서 구매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뭐 쿠팡에서 구매하시거나 광고 보고 좋아서 한번 구매해야지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가 쓰니까 좋다더라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품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품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이 나랑 맞을까? 잘 맞는 제품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 모발에는 어떤 제품이 맞는 거지? 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제품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품을 뭐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품을 고르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헤어 에센스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의사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헤어 에센스 하다 보니까 모든 제품을 헤어 에센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헤어 제품을.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내가 써야 하는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 케어, 그 다음에 스타일링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화장품도 보시면 스킨케어와 그 다음에 메이크업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헤어 제품도 스킨케어처럼 케어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처럼 스타일링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헤어 케어 제품은 모발의 손상이나 예방, 방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헤어 케어 제품이거든요. 헤어 케어 제품은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근데 스타일링 제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쓰면 더 예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스타일링 제품도 사용을 해주셔야 더 예쁘게 다니실 수 있으신 거죠. 자, 그러면 헤어 케어는 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헤어 케어는 왜 해야 되냐면, 자, 우리 모발은 회복 능력이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 모발은 케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손상이 오거나 하게 되면 혼자서 알아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머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머리가 손상이 됐지? 그거는 손상이 된 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모발은요. 마찰에 의해서 뭐 수건으로 닦으실 때 비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건으로 닦을 때 혹은 드라이열에 의해서 고데기에 의해서 밖에 나갔을 때 뜨거운 자외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모발이 손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어때요? 회복 능력이 있죠. 혼자 알아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모발은요, 혼자 알아서 치유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케어 제품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이 케어 제품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모발의 손상도, 모발의 두께, 헤어 스타일, 그리고 치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매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헤어 케어의 영역입니다. 헤어 케어 에센스는 우리 모발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단백질 성분의 케어 제품도 있고 뭐 유수분, 뭐 세라마이드 등등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케어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무조건 써주셔야 되고, 이 제품들은 대부분 젖었을 때 바르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젖었을 때 바르고 드라이기로 말리는 이런 식의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케어 제품을 영양분에 보충하는 그 느낌으로 꼭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케어 제품 사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헤어 에센스 구매하시기 전에 혹은 있으시더라도 더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 모발의 진단부터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4가지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손상모와 극손상모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손상모는 사실 더 많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2가지로만 분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손상도가 없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뭐 애기들? 근데 손상모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심하지는 않은데 끝이 좀 거칠거칠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손상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극손상모는 뭐냐면 모발 끝이 갈라져 있거나 끝에 점처럼 이렇게 점점점 돼 있거나 그럼 끊으면 되게 잘 끊어지거든요. 그런 모발을 극손상모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을 왜 나누냐면 사실 제품 중에 이렇게 손상과 극손상모로 다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제품들이. 프로페셔널 제품들은 많이 나눠져 있긴 한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상이 많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바르면 또 너무 많이 바르면 떡졌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도 보면 손상모 전용은 좀 가벼운 제품이 많습니다. 무게감이. 그 다음에 극손상모 제품은요. 무게감이 많이 무거운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극손상모는 영양분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영양분 쭉쭉 먹거든요. 그래서 좀 무게감이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손상모다. 근데 손상모인데 극손상모를 썼다. 그러면 너무 무겁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눅눅한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 예를 들어 또 극손상모예요. 근데 손상모 정도의 좀 내 모발의 손상모보다 약한 느낌의 제품을 쓰면 케어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상도에 맞춰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제품은 그렇게 손상모와 극손상모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양으로 조절해 주세요. 양으로. 나는 손상도가 좀 적어. 그럼 양을 조금만 발라주시고요. 손상도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양을 좀 늘려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또 너무 많이 발랐다라고 느껴지시면 양을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모발의 굵기. 모발의 굵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발이 얇으면 무거운 제품을 썼을 때 너무 떡진 느낌이 나요. 그리고 모발이 굵은 분들은 너무 또 가벼워서 바른 느낌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얇은 모발이면 가벼운 제품의 오일을, 그리고 아니면 두꺼운 모발을 갖고 계시거나 보통 모발을 갖고 계시면 좀 무게감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두꺼운 모발을 가지신 분들은 약간 곱슬기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모발이 두꺼워서 이렇게 좀 붕붕 뜨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눌러지는 느낌을 좋아해서 그런 분들은 또 무거운 제품을 써주셔야지 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이 또 다 얇은 모발과 굵은 모발용으로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이 또한 좀 양으로 조절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제품은 얇은 모발과 굵은 모발로 나눠져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사용해 주시면서 양으로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굵은 모발이신데 만약에 그런 표기가 없다. 그러면 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느낌까지 그 양을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커트 스타일. 커트 스타일은 생각하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커트 스타일이 생각보다 유행도 많이 있고 그 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에센스를 골라주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좀 얇은 편인데 숱이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때 언냉스가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층이 없는 스타일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거운 제품을 쓰면서 모발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을 좋아해서 무거운 제품을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레이어를 많이 하잖아요. 가벼운 느낌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가벼운 제품을 써주셔야지 그 텍스처도 가벼운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년, 2, 3년 전부터 웨테어라는 그 스타일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 웨테어는 모발이 젖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발을 할 때는 또 무거운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존슨즈 오일에다가 에센스를 섞어 바르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헤어 스타일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해서 고려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째, 취향. 자, 취향은 뭐냐면 앞에 제가 손상도에 의해서 모발 두께에 의해서 헤어 스타일에 의해서
그런데 취향이 만약에 향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앞에 게 다 맞아도 향이 마음에 안 들면 못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향까지 나랑 잘 맞아야 돼요. 네. 너무 싫어 이러면 정말 손도 대기 싫잖아요. 그래서 향까지 고려하셔서 이 네 가지를 만족하는 제품을 딱 썼을 때 나는 내 머리에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네 가지 체크리스트 받고 그러면 요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면 나는 요런 제품 좀 가벼운 느낌의 제품을 써야 되는구나. 무거운 느낌의 제품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시죠?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겁고 가볍고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에센스 고르실 때 이제 그 에센스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무게감이 어느 정도 맞고 그래야지 부드러움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면 나랑 안 맞다고 느껴질 수 있고 너무 이 제품 무거워. 혹은 너무 가벼우면 나는 조금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가벼워서 난 무거운 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이 무게감, 그리고 딱 다 우리가 평소에 나갈 때 불편하지 않는 그 정도의 사용감, 부드러우면 더 좋은 거죠. 부드러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셔야 되는 점. 그러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겠습니다. 에센스의 제품은 아까 얘기해드렸는데 케어 제품, 그 다음에 스타일링 제품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케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케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이 내 모발과 잘 맞는 무게감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근데 헤어 에센스라는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종류는 뭐 크림 타입이 있고요. 오일 타입이 있고요. 미스트가 있고 폼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골라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젖었을 때 바를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젖었을 때도 바르고 말랐을 때도 바를 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 일단 젖었을 때 바르는 제품들은 이 무게감을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폼이라고 얘기하는 거. 폼은 우리 무스같이 생긴 제품은요. 무스는 사실 그 스타일링 쪽이죠. 근데 이 헤어 케어 제품에서 이렇게 폼처럼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가벼운 제품에 속하고요. 가벼운 제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벼운 제형은 폼, 미스트, 그 다음에 크림에서도 가벼운 크림이 있고 가벼운 오일이 있어요. 미스트. 미스트는 저 요즘에 가벼운 느낌을 좋아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미스트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미스트에도 열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쓸 수 있는 제품들. 이게 가벼워 보이죠? 보이실 때도. 그 다음에 크림 제형도 있는데 크림 제형도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게 있어요. 구매하실 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상품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양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바르는 편입니다. 젖었을 때 바르는 제품은 크림은 많이 발라도 그렇게 떡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오일이 있어요. 오일도 보시면 가벼운 오일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물 같은 오일이 있고요.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의 오일이 있습니다. 모로칸 오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모로칸 오일이 무겁죠. 무겁기로 유명합니다. 무거워서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벼운 타입의 모로칸 오일도 나왔는데요. 그것처럼 아사히, 모로칸 오일 이런 것들이 좀 무거운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일도 이렇게 가볍고 무겁고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감에 따라서 좀 고려해줘서 찾으시는 거.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젖었을 때 바르시는 게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오일도 케어 오일 같은 경우에도 젖었을 때 바르고 스타일링 다 하시고 마무리로 오일도 발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스타일링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좀 고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모발을 더 웨이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잔머리라든지 모발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쓰는 게 스타일링 제품이죠. 그래서 고데기나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쓰는 게 이 스타일링 제품인데 스타일링의 제품은 제가 아는 한에서 다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컬크림 있어요. 컬크림 같은 경우 웨이브의 고정을 위해서 쓰시죠. 그래서 웨이브를 좀 컬을 예쁘고 탱글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컬크림. 근데 컬크림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펌 하시는 분들 컬크림 많이 쓰시는데 컬크림에 요즘에 많이 진화해가지고 열보호 되는 컬크림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열보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케어 제품이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컬크림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쓰시면 안 되고 젖었을 때 바르는 제품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 말리시고 조금 물기 있으셨을 때 컬크림 발라주시고 스타일링 제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는 두 가지가 있죠. 딱딱해지는 스프레이, 안 딱딱해지는 스프레이 이렇게 있고 또 되게 세분화돼서 많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광이 많이 나는 거, 광이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젤이나 무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잘 안 쓰시죠, 요즘에. 그 다음에 왁스 같은 경우 옛날에 남자분들이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소프트 왁스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잔머리 고정할 때나 아니면은 머리 딱 올려서 묶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헤어 마스카라는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치 있으신 분들 커버하는 마스카라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쓰시는 거. 그래서 그런 마스카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잔머리 고정하는 마스카라가 있어요. 얼굴 하는 마스카라랑 똑같이 생겼죠. 잔머리 마스카라인데, 스타일링 다 하시고 잔머리 나와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저도 여기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잔머리 고정해주는 헤어 마스카라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위에 뭐 볼륨 픽서 스프레이. 그래서 볼륨을 더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도 있고요. 고정해주는 스타일링 제품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헤어 퍼퓸 있죠? 헤어 퍼퓸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에다가 뿌려주는 헤어 퍼퓸. 머리카락에서 향이 나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머리카락에도 뿌려줄 수 있는 헤어 퍼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타일링에 속하는 거예요. 동료가 제가 오늘은 모발에 쓰는 에센스만 말을 했지만 다른 것도 되게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샴푸랑 트리트먼트 쓰시죠. 요것도 이제 모발에 따라서 두피에 따라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해주시고 이제 나오셔서 타월 드라이 하시고 이제 물기를 조금 닦으신다면 제일 먼저 두피 앰플 우리 모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니까 두피 앰플 많이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모발에 쓰는 케어 제품들 젖었을 때 발라주시는 거예요. 젖었을 때 케어 제품 바릅니다. 저는 젖었을 때 이제 크림을 좀 많이 쓰고요. 크림을 발라서 모발 끝쪽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층이 있으시다 그러면 층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 나눠서 여기만 또 위쪽으로 따로 밑에 발라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립니다. 말리고 반 정도 말리고 그리고 이제 열 보호되는 에센스들을 발라줘요. 반 정도 말리시고 근데 중간중간에 브러싱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머리 엉키지 않게 열 보호되는 에센스가 이렇게 오일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미스트 저 아까 쓴다 그랬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열 보호되는 제품을 한번 바르고 끝까지 이제 다 말리고 스타일링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스타일링 다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스타일링을 했잖아요. 고데기로 웨이브를 주고 이제 끝 요런 데는 계속 건조하니까 오일 제품을 또 발라줍니다. 만약에 뭐 펌 하셨다라고 하시면 펌 하시는 분들은 열보 플러스 컬크림 같은 거 열보되는 컬크림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제품을 10% 정도 물기를 말리시고 그 상태에서 발라주시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스타일링 이렇게 다 하고 저도 마무리에 이렇게 잔머리 눌러주는 그 제품들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해서 순서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았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으셨나요? 우리 제일 먼저 모발 진단을 해주시고요. 진단할 때 모발의 두께, 손상도, 헤어스타일,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제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무게감에 의해서 만족도가 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조절하시는 거. 제품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신 제품이 있으면 양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품이 모두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손상 모드로 나왔다 또 뭐 모발에 대한 이런 언급이 없다 그러면 양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품을 구매하실 때도 가벼운 제품이 있고 무거운 제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구매하신다면 아마 헤어 에센스 사용하시면서 만족도를 더 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제품이 모두가 다 스타일링밖에 없다 그러면 케어 제품 꼭 구매하시고요. 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구매하실 때 이런 것들을 모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구매하신다면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에센스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 모발에 잘 맞는다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킨케어 구매하실 때도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스킨케어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모발도 마찬가지 내 모발 타입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만족도가 더 높아지실 수 있으시거든요. 음, 그래서 헤어 에센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고민을 좀 해결해 드렸을까요? 다음에는 헤어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거나 헤어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알고 싶어 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그럼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